안녕하십니까. 전국민 수어 배우기 프로젝트 통역 필수 단어 200 그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화 단어를 봤을 때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농인이 볼 때 이게 어떤 의미냐라는 측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청인들이 사용하는 바라보는 그 단어의 이해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존재합니다. 자, 통역 필수 단어 200에서는 200개의 단어를 추려서 이것이 이제 수화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확장 의미로 쓸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어는 기본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횟수와 동작이 정해져 있고 기본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확장 의미로 이게 어떻게 변화되느냐입니다. 자, 그 변화가 수동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돕다를 수화해 보겠습니다. 돕다는 이제 사람의 수형이고, 이걸 뒤에서 두 번 쳐주면 이제 민다, 밀어준다 라는 의미로 이게 돕다라는 게 두 번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수동이 이제 변화됩니다. 그러면 하면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 돕는다는 형식으로 의미들이 바뀌어 버립니다. 자, 위에서 아래 하는 거하고 내가 위를 돕는 거, 내가 아래 사람 돕는 거, 위에 사람 돕는 거, 의미들이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돕다는 두 번 쳐주는 게 기본형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인데 이게 세 번 치면 하면 많이 도와줬다는 의미로 바뀌어요. 네 번 치면 너희만 내가 다 도와줬어 라는 의미로 의미가 확장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강도와 크기가 있냐. 자, 크게 해주면 적극적으로 돕다는 의미지만 작게 해주면 마지못해 도와준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강도와 크기에 따라서 그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화의 위치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위치에서 두 번 쳐는 게 돕답니다. 그런데 이제 아래에서 해주게 되면 이건 이제 이 라인을 해주면은 정상적인 도움, 그 일반적인 도움에 대한 부분이지만 아래로 해주면 몰래 돕거나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 연시 같은 경우는 누군가를 돕는데 내 이름을 밝히지 않고 몰래 도왔어 그러면 이 돕다보다도 쭉 가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면 남들이 이제 보이지 않게 몰래 돕는구나. 근데 방향에 따라서 내가 도와주는 거냐, 상대방이 나를 돕는 거냐, 어떻게 도와주냐가 위치와 방향에 따라서 확장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와주는데 표정이 좋게 돕느냐 아니면 나쁘게 돕느냐, 또는 마지못해 돕는 것들로 또 적극적으로 돕는 것, 의미들이 좀 바뀌게 되죠. 마지막으로 어떤 제스처를 추가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돕는데 팔을 걷어붙이는 이런 동작을 한 다음에 돕는다 그러면 아주 적극적, 능동적으로 도왔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단어가 어떻게 확장되느냐, 또 이 수어는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느냐, 다른 의미로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런 부분을 단어 200개를 통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200개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해서 쓸 것인가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안석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민 수어 배우기 프로젝트 통역 필수 단어 200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난, 가두다, 가르치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가난 수화를 어떻게 하냐면 엄지손을 턱에다 대고 약간 턱을 들어주는 동작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더 강조해서 아주 가난해 하면서, 또는 이런 동작으로 좀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옷하고 쓰던지 집하고 쓰던지 이렇게 씁니다. 옷하고 쓰면은 입은 게 좀 남루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집 하면 집이 좀 초라하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난하고 같이 많이 붙어 쓰는 게 이제 구걸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걸하다는 어떻게 하냐면, 자, 손바닥 있는 요걸 이제 약간 뭔가 밥그릇 같은 거 쥔 동작을 해서 왼손으로 이거 받쳐주는 동작으로 약간 상하로 흔들면 이건 이제 구걸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 걸지들이 어떤 그릇이나 깡통이나 이걸 들고
그 다음에 돈 주세요라고 약간 흔드는 동작을 상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걸하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합치면 그러면 이게 거지라는 표현이 됩니다. 요즘은 거지라는 표현보다 거린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이 거린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앉아서 이렇게 이제 길에서 앉아서 하면 앉아서 이제 구걸하는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하는데 요거 말고 이제 앞으로 돌려가면서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 보면 각설이라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내가 구걸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구걸하러 다닌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발전해서 쓰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두다입니다. 이 동작을 써요. 여기서 이제 요 손의 의미는 어떤 쇠창살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쇠창살을 사람한테 씌우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사람이 감옥 안에 들어가는데 수화로는 이렇게 하는 방법, 뭐 이렇게 하는 두 가지 있는데, 일단 여기서 가두다 수화를 봤을 때 누군가를 창살이나 이런 거에 가두어 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크게는 물리적인 가둠, 나쁜 놈 잡아서 가둔다 라고 할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만약에 이제 예전 같으면 아들이나 딸 같은 경우 집 밖으로 나가지 마 하고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또는 나가는 거 안 돼 라는 표현하고 이 동작 쓰면은 실제로 집 안에 가둔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가둠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적인 가둠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정신의 어떤 이제 트라우마나 걱정거리에 대해서 매여 있다가 그 문제 해결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해방되고 해결됐다라는 의미로도 씁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가둠에 대해서도 씁니다. 예를 들어 농아인에게 직업은 아직은 자유로운 직종이 좀 어렵습니다. 대부분 농인이다 그러면 듣지 못하니까 소통 안 되네? 우리가 취업할 수 없어요? 또는 일에 대한 제약이 좀 아직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농아인이 들어가려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 이 동작을 써줍니다. 그러면 사회가 이 농아인을 안 된다고 가둬놨다 또는 막는다라는 의미도 씁니다. 그 밖에도 제한이나 규제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 막 운전하고 가고 있다가 보면은 공사 중이라고 40km 갑자기 이제 쭉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참 운전하다가 100 하다가 보니까 40이야. 그럼 다시 줄여. 40km 제한이 풀렸어. 그래서 어떤 제한이나 규제가 걸려 있고 그것이 풀어 있는 것, 그것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두다라는 이 동작이 좀 이제 변형이 돼서 내가 내리는 동작이 아니라 이 사람이 움직이는 동작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냐면 어떤 공간 안에 그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집 안에서만 움직이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마. 그럼 집 하고 하면은 집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거죠. 예전에 뭐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러면 집 하면 집 안에서만 움직이게 하는구나. 또는 평생 나는 이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평생 여기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이제 변형돼서 어떻게 쓰냐면 어떤 것들에 대한 것을 오랫동안 제약을 받아왔다라는 표현하면서 이거를 어떤 형식으로 수동이 바뀌냐면 우리가 시제에 있어서 이게 과거고 미래고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하면 어떤 것들에 대한 제약을 계속 받아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때로는 생각을 조정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도 씁니다. 어떤 전 나빠 하고 하면은 어떤 것은 나쁘다라고 계속 그 얘기를 들어왔고 그 생각에 매여 있었다라는 의미로도 가두다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가르치다입니다. 가르치다. 수아는 이 동작을 씁니다. 자, 이건 사람이고, 요거는 이제 막대기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두 번째 손을 흔드는 동작의 첫 번째는 이제 지시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다스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을 하는데 이게 같은 차원이 아니라 약간 높은 차원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높은 데에서 아래를 향하게끔 지시하는 것을 해서 이걸 가르치다라고 씁니다. 단 이게 가르치다 할 때는 이 방법이 맞는데, 이게 이제 점점 내려와서 이게 가르치는, 자 다시 말하면 손으로 움직이는 동작과 이 사람의 모양이 거의 비슷하게 가면은 이건 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어떤 걸 지시하면 가르치다는 의미로 되지만, 같은 격 내지는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한다 그러면 뒤에서 조정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면 누가 배후에서 조종했다라는 의미로 됩니다. 자, 오늘은 가난, 가두다, 가르치다 세 단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석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민 수어 배우기 프로젝트 통역 필수단어 200 그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만히 있다와 가지다를 알아보겠습니다. 가만히 있다. 동작은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으로 동그랗게 만든 걸 이렇게 하나는 세우고 하나는 옆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 동작은 나오기는 이제 불교에서 불상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나온 동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농인마다 이거 사용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1, 2지를 해서 하시는 분 있고, 뭐 1, 3지 하시는 분 있고, 권하기는 1, 3지를 해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요건 첫 번째 의미는 가만히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는 그 경비병이 서 있는 상태로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다른 뜻으로 어떤 의미냐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싸움이 났어. 경찰관이 왔는데 왜 저지 안 하지? 라는 표현할 때 경찰가 이런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뜻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하지 않거나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을, 예를 들어 수화통역센터에 들어가면 농인이 이제 고객으로서 이제 들어가면 그 직원들이 마땅히 응대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 그럼 뭐 이런 식의 수화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가지다라는 수화를 보겠습니다. 가지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기본적으로 가지다는 손가락 전체적으로 오므린 상태에서 몸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주먹 쥐는 동작이에요. 가지다, 가지다, 가지다. 자, 이거는 수동이 여러 가지로 이제 변화가 되면서 확장 의미를 씁니다. 예를 들어 올리면서 주먹 쥐는 동작은 어떤 거 소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 있어요? 집을 자신이 갖고 있느냐 또는 자가냐라는 의미로, 때로는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건 내 거예요. 누구 것? 내 것. 소유에 대한 걸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가지고 다닌다 할 때, 예를 들어 요즘은 핸드폰을 늘 가지고 다니죠. 그런데 핸드폰 이게 가지다인데, 또 한편은 이제 돌리는 동작에 수동이 있습니다. 돌리는 동작이 두 가지 의미 있어요. 하나는 모두라는 의미 있고 하나는 항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하면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다, 생각하고 위로 올리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때로는 이걸 이제 뭐뭐인 줄 알았어. 저 사람이 남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자였어. 또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였어 라고 할 때 이런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또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 또는 뭐 늘 이거라고 생각했어 라고 할 때, 아까 이제 생각을 가지다 했죠. 이걸 하나를 더하면 생각을 가진 거를 하면
늘 그렇다고 늘 그런 생각을 했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가지다는 또 다른 한편으로 쟁취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에 금메달 가지다 하는데 앞에서부터 안으로 당기면서 주먹을 쥐면 어떤 걸 쟁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등 또 금메달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또 한편 이제 파하겠다라는 의미도 씁니다. 파하겠다는 건 보통 이제 눈하고 같이 쓰는데 눈 하면 어떤 걸 시각적으로 보고 다 이해했다라는 이런 의미로 파악했다라는 것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 감 잡았다. 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 라고 할 때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사실 이제 많은 농인이 쓰는 방법은 아니고 일부 농인이 이렇게 씁니다. 자, 가진데 약간 위로 올리면서 주먹 쥐는 동작이에요. 이거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았다 라는 의미로도 씁니다. 그 다음 이제 가지다가 눈에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까 이제 눈하고 하면은 어떤 걸 파악했다는 의미인데 눈으로 가면서 주먹을 쥐는 동작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사물을 보다 보이다 할 때는 눈으로 어떤 물체가 들어간다는 표현,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어떤 사물을 봤다, 목격했다는 의미인데 요것보다 좀 더 강한 의미로 그 목격했는데 눈이 가지고 있어. 다시 말하면 어떤 장면이 너무 끔찍하거나 너무 화려하거나 충격적이어서 내가 그 눈에 담고 잊지 못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담고 잊지 못한다. 너무 충격적이라. 가끔씩 보면 교통사고 나는 걸 이제 목격할 때가 있죠. 그럼 며칠 동안 그것 때문에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나. 그럼 이런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가지다 하면서 조금 응용돼서 표현하는 게 손바닥 위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오면 이게 빼앗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일단 빼앗다는 주의할 게 손바닥에 있는 부분이 원래 있던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이 나한테 있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타인한테 나가는 동작하면 내가 빼앗기다 라는 표현이 되고, 이 원래 있던 장소 다시 바깥에 있는 상태에서 내가 손으로 잡아서 안으로 당기면 빼앗아 오다, 빼앗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빼앗기다, 빼앗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지다지만 또 이거 가져가도 돼요? 이거 다 가져가요. 이런 형식으로도 조금 변형돼서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요즘은 이제 각자 생활하는 방식 또는 생각하는 방식이 각자 다 다르고 있죠. 그래서 자기만의 방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런 표현합니다. 손을 한번 치고 가지다 하면 각자만의 방식이 있어요. 자, 손을 치는 거는 어떤 방식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방법, 방식. 그러니까 각자만의 자기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은 가만히 있다와 가지다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석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민 수어 배우기 프로젝트 통역 필수 단어 200 그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다, 갈등, 감추다 세 단어를 보겠습니다. 간단하다입니다. 간단하다는 동작은 왼손으로 주먹 쥐어서 옆으로 누이고 오른손 첫 번째, 두 번째로 이제 고리를 만들었다가 닿아서 튕겨 나오면서 고리를 펴주는 동작입니다. 이 의미는 이 동작이 뭐냐면 수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튕겨 올라오는 이 의미가 없다. 자, 이것도 없다. 다시 말하면 수고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다로 많이 알려지면 실제로는 좀 더 가까운 게 간편하다에 좀 더 가깝습니다. 어떤 것이 수고롭다, 다시 말하면 번거롭고 내가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서류를 신청을 해요. 근데 내가 뭐 직접 하고 하면은 뭔가 형식이 안 맞고 또 반려했다가 또 쓰고 막 일이 여러 번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문가에 맡겼더니 한 번에 끝내. 그러면
번거롭지 않고 간편해. 예전에는 밥 지을 때 보면은 뭐 쌀 해서 뭐 하고 돌 씻고 뭐 이렇게, 요즘에는 너무 간단해졌어요. 뭐 햇반 같은 것도 있죠. 그럼 그거에서 이제 해서 먹으면 돼. 그래서 어떤 것이 간편하다라는 개념으로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간단하다. 간단하다. 어떤 일이 복잡하지만 이것만 하면 다 돼. 문제 없어. 이런 의미를 쓸 때 간단하다, 간편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자, 7번째는 갈등입니다. 갈등은, 자, 수화에 있어서 오늘 이제 봐야 될 게, 손바닥과 손바닥이 되는 동작을 같다 계열이고 손등과 손등이 되는 것은 이제 다르다 계열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손등과 손등이 돼서 비빈다라는 건 어떤 게 부딪힌다는 뜻이에요. 부딪힌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거 같이 쓰는 게 눈하고 갈등, 입하고 갈등, 목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 갈등 뭐냐면 내 눈에 보기에 뭔가 불편해, 안 맞아, 이런 뜻입니다. 미술관을 쭉 갔어요. 봤더니 뭐 이게 100억이래.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추상하는데 이제 100억이라고 이게 100억이야 할 때 눈 갈등하면 뭔가 100억이라기에는 좀 나는 그런데 이럴 때 씁니다. 또 입 갈등 뭐냐면 입은 맛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먹고 맛하고 갈등은 이 음식하고 나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뜻이에요. 이제 뷔페 같은데 이제 비싼 곳 가면은 전문 요리사가 막 새로운 요리를 합니다. 근데 가끔씩은 우리 뭔가 입맛에 안 맞을 때 있어요. 딱 먹어보고 요건 좀 아닌 것 같아, 내 입맛하고는 안 맞아, 이런 의미고, 만약에 이제 가까운 사람이 집에서 막 요리를 해가지고 딱 갖다 줬는데 이 갈등을 쓰게 되면은 그때는 좀 다르게 해석됩니다. 내 입맛하고 안 맞는 것보다도 이게 좀 맛이 좀 그래,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 갈등은 내 입맛하고 안 맞는 것도 되고 이게 맛이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의미에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 갈등입니다. 목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원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하다 또는 내가 원하는 거, 마음에 드는 것. 그 다음에 갈등 쓰면은 내가 원하는 거는 좀 아니지,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생일 선물 받았는데 너무 아이들 선물 받았어. 그러면 하면 뭔가 내가 원하는 거하고는 좀 아니야, 이게 마음에 들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갈등하면 내가 마음에 드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이런 부분입니다. 그거 말고도 갈등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수화에서는 유일하게 중간 표현이지 몇 개 없어요. 이제 갈등하고 괜찮다가 중간 표현을 쓰는데, 그럼 이제 갈등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뭔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조금 그래 라는 표현할 때 갈등을 씁니다. 이제 기본적인 갈등을 이렇게 많이 쓰고, 둘이 친해, 둘이 하면 뭔가 분위기 안 좋아, 또는 둘이 그렇게 친하지 않아 하면은 약간 뭐 이제 싸우지는 않지만 뭐 대하기에는 좀 꺼려져 라는 부분 할 때 이렇게 갈등을 씁니다. 때로는 이제 분위기 하면 분위기가 좀 어색해, 그래서 어색함에 대한 것도 좀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걸 먹었어, 근데 속이 좀 부딪혀, 그러면 속 배를 가리키고 하면 뭔가 먹은 게 좀 거슬리고 좀 부딪히고 거북해 라는 표현할 때 배가,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리에 왔는데, 뭐 물론 이제 많은 사람 왔는데 내가 여기 낄 자리는 좀 아니야, 그러면 하면은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해 라는 표현으로 갈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감추다는 요 동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래 이제 팔다라는 수화가 있습니다. 이때 팔다는 이게 이제 돈주머니를 뜻해요. 돈주머니 안에 있는 물건을 내가 갖고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감추다 하면은 그게 이제 어떤 돈주머니에 돈을 감추다, 그런 의미에서 쓰이는데, 자, 감추다 할 때는 이렇게 감싸는 동작입니다. 감추다 또는 숨다, 숨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기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기적. 그걸 어떻게 쓰냐면 감추기를 쓰는데, 조금 전에는 감추다 하면서 몰래 살며시 했다면 기적은 빠르게 하고 높이면서 합니다. 자, 이걸 기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기적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는 일을 이걸 기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란 표현이 순식간에 뭔가를 사라지게 하는 것. 그러면 어떤 거를 사라지게 하는 것, 그것 중에 이제 마술을 보면은 뭐 비둘기도 사라지게 하고 사람도 사라지게 하죠. 그래서 마술을 기술이라는 걸 합쳐서 마술이라고도 씁니다. 때로는 이 사라지다, 감추다라는 표현 대신에 이 표현도 써요. 원래 이제 귀신이라는 표현인데 이걸 위로 쓰면 사라지다는 표현입니다. 기술을 하면은 요것이 합쳐져서 마술이라는 의미로도 씁니다. 오늘은 간단하다, 갈등, 감추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석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민 수어배우기 프로젝트 통역 필수단어 200 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강하다, 같다 세 단어를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두 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른손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을 접은 상태에서 머리 옆에서 흔들면서 펴주는 동작입니다. 갑자기. 두 번째는 주먹을 쥐었다가 눈 앞에서 펴는 동작입니다. 갑자기 첫 번째 이 동작은 뭐냐면 이건 이제 번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번개. 우리가 그래서 벼락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갑자기 벼락이 꽝 하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갑자기는 일반적으로 그냥 흔히 쓸 수 있는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뭔가 생각났어? 갑자기 무슨 일이 터졌어? 라고 할 때 이제 쓰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표현이 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앞에서 내미는. 이 동작이 뭐냐면 보인다는 뜻입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펴지는 동작은 안 보였던 게 갑자기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서 갑자기 뭔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한참 운전하다가 누가 이제 동물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어? 라고 할 때 쓰는 갑자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갑자기를 이제 많이 쓰고, 이게 번개라는 의미에서 나왔고, 이거 눈앞에서 드러난다 해서 이게 눈앞에서 갑자기 나온 부분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강하다. 강하다 동작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약간은 달걀을 쥔 듯해서 위아래로 흔드는 동작입니다. 강하다. 이 수화는 이제 달걀을 집었을 때 이게 안 깨져 라는 의미에서 나온 수화가 강하다입니다. 강하다. 그래서 달걀에 강함을 뜻해요. 그래서 이게 의미로는 강하다. 또 다른 의미, 질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기를 먹는데 안 씹혀. 이게 막 질겨. 그때 강하다라는 표현하면서 어떤 거 질기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이 또 다른 어떤 수화적인 표현에 좀처럼 뭐가 안 돼 라는 의미로 씁니다. 누가 오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오는 거? 하면 왜 이렇게 오는 게 안 오지? 와야 될 사람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전화? 왜 이렇게 전화가 안 오지? 이런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즐김에 대한 표현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강하다라기보다도 약간 우리식으로 하면 약간 징해 막 이런 의미가 좀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와? 또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 이런 의미를 쓸 때 강하다를 씁니다. 그 다음은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같다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같다는 양손에 일일이 손바닥을 대는 동작입니다. 이게 같다. 그 다음에 똑같다 할 때는 표정이 좀 강해지면서 하면 똑같답니다. 이때 손바닥과 손바닥이 같이 붙는 동작이 같다 계열이고 손등과 손등이 되는 동작이 다르다란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다. 그리고 이걸 강하게 하면 똑같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수동이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뭐냐면 같다를 동작하는데 돌리면서 같다를 해주면 이거는 모두 함께 다 같이, 우리가 이제 노래할 때 다 같이 무슨 노래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이런 의미로 씁니다. 또 한편으로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작이 있어요.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좌나 우나 관계없습니다. 하면 하나로 똑같이 통일을 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옷 하면은 하나로 똑같게 한 옷.
그래서 유니폼이라는 수화를 이렇게 씁니다. 때로는 어떤 걸 기준을 하나 만들었어. 표준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 표준과 나머지를 다 똑같이 만들어. 자, 이런 식으로 이 같다가 옆으로 가면 하나로 똑같게 일치시키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같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쓸 때 있습니다. 하나는 이마에 있는 부분, 하나는 턱 있는 부분에서 같다는 동작을 합니다. 자, 이거는 위와 아래가 일치된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이제 아침 조회 시간에 길이 뭐 이제 줄 서는 게 이제 삐뚤삐뚤 야 하면 똑바로 줄을 서라, 줄을 맞춰라는 의미로도 많이 썼던 표현이고, 지금은 이제 어떤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일치했다라는 의미도 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옷 사러 갔어. 그래서 옷이 입어보니까 내 몸과 옷이 일치됐어. 이런 표현을 가장 많이 쓰고, 어떤 이제 선물 준비하는데 손님이 왔는데 그 숫자가 딱 맞아. 그럼 그래서 A와 B,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 거나 이런 것과 실제 있는 것이 정확히 일치했어 라고 하면서 이 동작을 씁니다. 그 다음 이 같다는 동감 또는 맞장구 할 때도 씁니다. 상대방이 수화로만 얘기할 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런 표현이 되고, 또는 그래 하면서 맞장구 할 때도 이 동작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네가 그런 거 맞지? 하면 그래 나 인정해, 그거 맞아, 인정이라는 표현도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떤 표현이냐면 이게 당당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당당하다는 요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보통 나 또는 나 생략해도, 만약 어떤 곳에 갔는데 너 왜 그랬어? 근데 나는 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 나는 문제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활용이 되면은 법하고 하면 난 법에 딱 맞아. 법에 일치,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걸 이제 누구 싸움 일어났는데 도둑이 일어났는데 내가 때렸어. 그럼 정당방위하면서 이런 표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맞다 하고 쓰기도 합니다. 이 맞다라는 건 정말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어떤 정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룰과 딱 일치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합당하다 또는 정당하다라는 의미로 해서 법하고 쓰면 난 법에 문제가 없어,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동사무소나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고 할 때, 나는 그걸 제출할 만한 사람이 돼, 또는 서류 그때 맞아? 그때 나 그거에 해당돼 라고 하면서도 씁니다. 예를 들어 이제 TV 보면 이제 건강에 대한 정보가 쭉 있잖아요. 그래서 뭘 때 이러면 무슨 뭐 의심되니까 병원 가면서 그러면 나에 해당된다 라는 표현도 씁니다. 또 당당하다라는 표현이 좀 더 과해가지고 잠깐 뻔뻔해 라는 표현도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잘못 많아. 자, 자기를 볼 때 맞다, 그렇게 당당한 거야, 뻔뻔한 거야 라는 의미로도 씁니다. 오늘은 갑자기, 강하다, 같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석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민 수어 배우기 프로젝트 통역 필수단어 200 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갑다, 개인, 거짓 이 세 단어를 알아보겠습니다. 갑다, 어떤 돈을 갚거나 아니면은 은혜를 갚거나 이런 부분도 쓰죠. 근데 동작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왼손바닥에 이걸 X자 하는 동작입니다. 갚다. 자, 이 동작은 뭐냐면 이게 이제 외상장부예요. 외상장부니까 누군가 다 돈을 했다면 그 다음에 X자를 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을 받았어. 그럼 손해를 어떻게 쓰면 이렇게 씁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 장부에 빨간 줄을 긋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손해봤다는 뜻이고, 손해 배상이니까 X 돈
이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수화에서는 약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X가 외상장부라고 했죠. 그럼 외상장부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할까요? 아니면 빌려준 사람이 할까요? 보통 이제 빌려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돈을 갚았다 하면서 돈을 갚았다라는 걸 이제 쓰는데, 우리가 예전에 돈 빌려줬어. 지금 이 표현은 문제가 없어요. 왜? 내가 돈 빌려주고 그 돈을 다시 받았어 하고 그 다음 X 하면은 그게 다 끝난 거야,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은 이런 X를 긋는 갚다라는 표현은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 어떤 표현이냐면 이 동작이 있습니다. 왼손 두 번째 손가락을 핀 그 위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내미는 동작이에요. 자, 이거는 어떤 돈이나 이런 것들을 갚아 나간다, 갚다라는 뜻이에요. 단 이게 여러 번 하게 되면은 약간 이제 나누어서 갚는 개념이고, 한 번에 빌면은 싹 갚았다는 이런 뜻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서 돈을 지불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돈을 갚는 개념이 있고, 하나는 그 사용료를 내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전기료는 돈을 갚는 게 아니라 쓴 만큼 돈을 내가 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돈 모양을 앞으로 내는 동작을 여러 번 해주는 걸 씁니다. 전기료 같은 경우는 이 동작을 씁니다. 그래서 월 사용료를 내가 내. 그런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이건 언제 쓰냐면 카드에 대한 걸 쓸 때 많이 씁니다. 카드를 긋고, 사실 카드는 빚이죠. 그래서 이게 갚아간다라는 거예요. 단 월이라는 동작과 함께 쓰면은 이게 그 할부라는 개념이에요. 그 6개월 하면 6개월 할부로 진행된다라는 거고, 한 번에 하면은 일시납을 다 해버리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납부, 이거는 사용료에 대한 거, 이거는 빚진 거를 갚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현에서 아까 이제 X를 했잖아요. 근데 X 여기 좀 다른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런 동작입니다. 마치 체크하듯 사용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돈에 대한 것보다도 어떤 은혜에 대한 걸 표현하면서, 예전에 도와줬어? 내가 도와줘서. 자, 체크한다는 것은 내가 남들한테 신세 진 거에 대해서 내가 갚았다 라는, 반대도 이제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X라는 표현보다도 체크하듯 쓰는 동작이 어떤 거에 한 걸 똑같이 이렇게 되돌려줬다, 보답했다 라는 의미로도 씁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라는 수화입니다. 개인은 우리가 수화책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인 사용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이제 형태가 약간 불분명해요. 개인은 원래 코 옆에서 동그랗게 붙여서 내리는 동작이에요. 자, 코는 뭐냐면 한국 사람은 나라는 동작하면서 이런 제스처였습니다. 저요? 나요? 그런데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 어떤 동작을 많이 쓰냐면,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보면은 나요? 저요? 라고 하면서 코에다가 이걸 갖다 대는 동작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화에도 예전에는 이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잘 안 쓰고, 단 요게 코를 대는 거, 요거 자체가 나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코 주변을 돌리니까 나와 그 주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인. 이게 이제 농인들은 이제 개인 쓰고 좀 여러 가지 좀 하는데, 이제 정확히는 이제 코 옆에서 코 앞쪽으로 돌려대는 동작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와 내 주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요거는 공의 반대로 좀 많이 씁니다. 공은 이렇게 하죠. 자, 요렇게 손을 모았다가 내려서, 이게 뭐 한자 뭐냐면 공공자를 써줍니다. 이 공공자를 써준 게 공이다, 공사할 때 쓰는 공이라는 의미가 되고, 반대로 사하면서 개인을 씁니다. 회사냐 개인이 할 때도 회사, 개인 이렇게 쓰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하면서 자영업자라는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는 얼핏 보면 자가 스스로 자자니까 스스로 자신 장사하는 사람 이렇게 오해하기 있습니다. 대부분은 개인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걸로 개인을 씁니다.
그 다음에 거짓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거짓. 거짓은 볼 옆을 이렇게 대는 동작은 2번 정도. 그런데 거짓이라고 하는 동작이 있고 또 하나는 볼을 내미는 동작 쓰게 돼요. 자, 이거 거짓 또는 가짜라는 의미로도 씁니다. 근데 이 수화는 원래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마네킹이야 그러면 가짜야. 또 돈인데 이거 가짜야. 우리가 국어할 때는 가짜 돈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수화로는 이 가짜가 뒤로 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가짜야, 거짓이야, 사기야 이런 의미로 할 때 가짜를 많이 씁니다. 거짓. 그런데 볼을 내미는 동작이 있어요. 자, 볼 내미는 동작은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사탕이 귀할 때 사탕을 이제 사실 안 먹었는데 사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제 재미있는 동작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짓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거하고 좀 쓰임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이렇게 사용합니다. 야, 엄마가 너 불러. 그 다음에 조금 텀 줘서 이렇게 씁니다. 그럼 뭐냐면 내가 거짓으로 엄마가 얘를 불렀다 라고 얘기했어요 라는 표현을 할 때 약간 거짓으로 저기 불렀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뭐냐면 내가 거짓으로 뭘 얘기하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좀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은 갑다, 개인, 거짓 세 단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석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민 수어 배우기 프로젝트 통역 필수단어 200 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걱정, 건의, 건축 세 단어를 알아보겠습니다. 걱정입니다. 걱정 수화는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동작은 뭐냐면 이렇게 구부린 동작은 수화에서는 약간 갈쿠리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가슴은 감정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감정이 벅벅 상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걱정도 쓰고 걱정, 근심, 소갈이, 뭐 우한, 괴로움 이걸 다 씁니다. 단 여기서 이제 괴로움을 받거나 이렇게 할 때는 괴로움을 좀 강하게 해도 일반적으로 이 걱정에 대한 이 영역들을 다 수화는 이 하나로 다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 수화로 할 땐 편해요. 아, 이런 부분 그냥 이거 쓰면 되는구나. 문제는 이 수화를 보면 한국어로 받기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걱정. 그 다음에는 건의입니다. 건의는 수화를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는 생각 또는 사고, 내 의견을 제시한다는 거죠. 제시하는데 이 손바닥을 붙이는 건 약간 공손히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조심스럽게 제안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건의. 자, 그런데 비슷한 수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서류에 대한 제출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때 조금 전에 건의할 때는 이게 어떤 공손함의 의미가 되지만 여기서는 이게 페이퍼라는 의미입니다. 종이. 다시 말해 서류입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게 돼요. 자, 서류를 제출한다 그러면 경찰서에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출했는데 거절됐어. 거절된 표현은 이렇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편으로 의견에 대한 거절당하는 것도 쓰고 서류를 댔는데 서류를 낸 거에 대해서 거절당한 것도 씁니다. 안 된 거죠. 일반적으로 재판했는데 했다가 하면 재판을 졌다는 뜻이 되고 이 비슷한 조금 다른 수화가 있습니다. 어떤 수화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사실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법원이나 이렇게 쓸 때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아이의 서류 제출이나 이런 게 거부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원 용어에서 각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서류의 자격 요건이 부족하거나 이거를 제출할 만한 요건이 안 돼요 해서 각하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각하된다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제출했는데 이게 안 됐어. 이런 표현이고 요거는 아이의 자격 자체가 안 됩니다라는 약간 각하 이런 식의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게 서류를 제출하는 건데 실제로는 서류를 제출하고 어떤 거절당한다 할 때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근데 여러 군데서 내가 제출을 거절당했어. 이런 식의 표현합니다. 일이라는 수화를 하고 해버리면 일을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이 안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또 한편으로 건의도 되지만 요청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건축이라는 수화입니다. 건축 수화는 일단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은 이렇게 하죠. 근데 건축은 약간 깍지 끼듯 하고 약간 비스듬히 흔들면서 올리는 동작을 건축으로 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예전엔 집이 있지 삼각형 모양이죠. 집 모양이. 그래서 이 건축을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문제는 지금 현대화되면서 지금 집들을 다 네모나게 지고 있고 아파트도 그렇고 높이 이렇게 짓는다는 거죠. 그럼 높이 짓는다 그러면 지금 이 표현이 사실 좀 안 맞는 표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이라는 부분입니다라고 나타내기 위한 표현만 써요. 그래서 만약 아파트를 짓는다 할 때는 아파트 짓는다까지 쓰지 않고 잠깐 요것 다시 한번 건축한다는 걸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아파트니까 높이 지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아파트를 단지해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할 거는 우리가 아파트 빌딩 또 도시라는 수화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씁니다. 도시. 자, 예전에는 손바닥이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한 손만 올리는 요 동작이 여기 이제 빌딩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빌딩이 많이 있는 곳, 그래서 도시라고 썼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이제 수화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번만 표현하는 거를 시라는 의미로 씁니다. 서울시, 부산시, 시라는 의미로 씁니다. 그러면 예전에 이 빌딩 쓰는데 지금 빌딩이 어떻게 쓰냐? 이렇게 많이 씁니다. 빌딩. 두 번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게 있는데 이거 원래 이제 지금은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좀 많이 씁니다. 근데 아파트를 예전엔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좀 혼재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거는 약간 빌딩 쪽으로 많이 쓰고 요거는 아파트 개념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파트를 건축하고 하면서 재건축, 그 다음에 리모델링, 재개발 뭐 이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럼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냐면 기존에 산이 있고 여기에 어떤 집이 있느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있는 집들을 다 부수고 그 다음에 짓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다 부수고 건축하고 빌딩 올리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제 수화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 이걸 부수고 그 다음에 이것만 올립니다. 자, 조금 전에 빌딩 같은 걸 올린다 할 때 이거를 써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걸 부순다 그러면 건축의 개념이라는 걸 이미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는 표현 안 하고 그러면 재개발을 하는구나. 또 그런 거 있죠. 예전에 낮은 아파트나 오래된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건축해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재건축 개념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건물이나 또 아파트나 있는데 겉은 그대로 두고 안에 것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원래 수리하다인데 요거를 써서 어떤 리모델링 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걱정, 건의, 건축 세 단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석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민 수어 배우기 프로젝트 통역 필수단어 200 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결과, 겸하다, 계산 세 단어를 보겠습니다. 결과, 수화는 이렇게 합니다. 왼손 등에 오른손을 엄지를 핀 상태에서 내려서 붙입니다. 자, 이게 그런데 사실 결과라기보다도 마지막에 가까운 수화입니다. 첫 번째 의미가 마지막. 어떤 순서가 쭉 있으면 그 제일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변형될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의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새끼손가락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약하다, 또 마지막, 또 작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에 있는 부분을 되는 경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순서 중에 제일 마지막 또는 가족을 소개할 때 나는 이겁니다. 막내라고 씁니다. 또는 성적에서는 꼴찌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어떤 순서의 마지막에 의미가 좀 강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결과나 성과로도 씁니다. 근데 사실 이거 자체가 결과나 성과로는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플러스 유익을 합쳐서 결과나 성과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겸하다입니다. 겸하다. 겸하다는 여러 가지 겸하다가 있습니다. 일단은 직책의 겸함, 일의 겸함, 두 가지 겸함. 자, 직책을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깨이죠. 이건 둘이죠. 이건 맞다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자, 두 가지를 맡은 거예요. 맡긴 맞는데 어떻게 맡았냐? 단체가 보통 이제 다른 단체인데 두 가지 여기서도 일을 해서 어떤 직책이 있고 여기서도 일해서 직책이 있어. 그렇게 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투자 부진다면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투자. 여기서 하나 더 하면 이제 맨만 두 가지 수입인데 어떻게 하면 둘하고 삼키는 동작입니다. 수입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렇게 하는 수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냐면 두 가지에서 돈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 쓰기도 하고 하나를 더 쓰면 이거하고 같이 양쪽에서 돈을 번다 라는 것까지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건 직책. 근데 여기서는 단체가 보통은 다르거나 투자 개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 표현이 있습니다. 요 표현은 뭐냐면 같은 조직 내에 어떤 일하는 직책이 서로 두 가지 직책을 하게 돼요. 뭐 접수도 하고 뭐도 하고 어떤 데는 서빙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한 곳 내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할 때는 이 표현을 씁니다. 참고적으로 이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은 약간 여기서 이것도 파생된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이게 하나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 수화를 하면은 우리가 이걸 배반이라고 씁니다. 라인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누구 라인이었다가 바꿔서 이쪽 라인으로 해. 이런 표현도 약간 배반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가 겹치면서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 이거는 발을 상징해요. 그럼 발을 양쪽에다 걸쳤다라는 거예요. 자, 요런 거는 어떤 여기에 장하고 여기 장을 맡았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양쪽에 어떤 회원급 정도의 양쪽에 다 이름이 있어.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겹치는 게 이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합니다. 이건 보통 0대 0 해가지고 뭐 막상막하 뭐 승부가 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쓰고 또 한편으로 일이나 스케줄이 겹쳐버린 거 그런 것도 씁니다. 근데 이 겹침이 또 다른 겹침이 있습니다. 목에서 주먹을 줬다가 피면서 자, 이건 뭐냐면 두 가지 일이 겹쳤는데 하나는 포기해야 돼. 이런 상황이면 오늘 저녁에 A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다 해놓고 까먹어서 또 B랑 만나기로 했어. 나중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포기해야 돼. 이런 상황일 때는 이런 표현 씁니다. 그 다음에 계산이라는 수화입니다. 계산은 예전에 계산이라고 하면 상징적인 게 주판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이 주판을 놓는 이 동작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계산한다는 뜻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숫자를 헤아린다 라고 씁니다. 실제로는 숫자를 헤아린다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수 이렇게 해요. 그러면 모인 수가 몇이에요? 수 해봐. 그러면 몇 명인지 숫자를 헤아려 봐라. 그래서 이건 헤아린다 또 숫자 이 개념이 더 많이 씁니다. 계산보다도. 그 다음에 계산이 예전에는 주판을 쓰다가 그 다음에 시대가 바뀌면서 전자계산기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누르냐 이렇게 씁니다. 이것도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재래식 계산하는 방법이라면 요게 이제 현대식이죠. 그런데 요게 좀 다른 의미로도 쓰이게 됩니다. 어떤 걸 일을 할지 말지 이게 내 유익이 될지 안 될지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약간은
그냥 계산은 적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할 때는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하는 게 좀 더 계산적인 나한테 유익이 될지 안 될지 찾는다라는 이런 표현이 돼요. 그런데 하나 더 조금 더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조금 전에 계산을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걸 밑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화에서 손 밑으로 하는 경우는 보통 나쁜 개념을 많이 얘기합니다. 좋은 뜻보다는 나쁜 의도, 나쁜 목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뭐냐면 속셈이 있다. 겉으로는 막 번듯하게 이거 합니다. 근데 실제는 속셈이 있어. 라는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써줍니다. 자, 오늘은 결과, 겸하다, 계산 세 단어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석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민 수어 배우기 프로젝트 통역 필수 단어 20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민, 고발, 고요하다 세 단어를 알아보겠습니다. 고민, 수화는 이렇게 하죠. 자, 이때 관자놀이 되는 동작은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동작은 뭐냐면 우리가 수화가 더욱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더욱이라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자,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이렇게 쓰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 조금 원래는 이제 요 동작이 이제 사전에서 나온 이제 기본 표준 동작입니다. 어쨌든 생각 플러스 생각을 더욱 자꾸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표현이 이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고민을 쓸 수 있고 이것도 고민 쓸 수 있습니다. 단 표현할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이 표현은 뭐냐면 이거 다음에는 반드시 선택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할지 말지, 이걸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할 때 나오는 게 이런 수화를 씁니다. 자, 그럼 이 표현은 뭐냐면 어떤 방법을 해야지? 해결 방법이 뭐지? 라고 할 때 이 동작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골똘히 생각하다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선택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이 표현을 쓰고 어떤 해결 방법을 찾는다 할 때는 이 동작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발이라는 수화입니다. 자, 고발은 일단 고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입에서 나가는 동작입니다. 두 번째는 서류를 제출하는 동작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백이라고 하는데 입을 실토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표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어적으로 보면 고발과 고소라는 것들이 좀 구별됩니다. 그래서 고소는 당사자가 하는 거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화는 꼭 그렇게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 동작과 이 동작만 좀 구별해 보면 입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은 식사 같은데 주문한다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주문. 그러다 보니까 주문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경찰이나 법원에 고발한다 할 때는 고발이나 고소할 때는 경찰 수사를 해준다든지 법원 수사를 해주고 사용합니다. 두 번째, 이건 서류를 제출하는 거예요. 실제로 경찰서에 가면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다 서류를 작성해야 돼요. 법원도 서류를 작성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서류를 작성하는데 수화적인 감정 보면 이렇게 되면 약간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많이 하는 표현이고 약간 차분한 상태에서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법원에 이혼 소송을 한다 할 때 이혼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혼해버릴 거야 막 이제 분노가 막 차서 하면 이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화에서는 고소 고발인 걸 굳이 구별은 하지 않고 어떤 감정이 많이 담겨 있을 때는 이 표현들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약간 차분한 상태에서 뭐 한다 할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세 번째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입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다 할 때 이렇게 쓰죠. 자, 이건 일반적으로 말한다인데 이 주먹지어서 하면 어떤 의미냐면 속에 있는 거를 드디어 끄집어내서 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 자체가 속에 있는 걸 말한다, 고백한다는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표현이 또 다른 의미로 경찰서에 내가 자수한다 할 때도 씁니다. 또 한편은 선생님하고 이러면 고자질한데, 고자질 같은 경우는 내가 알고는 있지만은 입을 담지 못하고 이제 드디어 말을 해. 이런 데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범죄자가 경찰서에 잡혀가지고 경찰 신문에 못 이겨서 이제 하면 실토한다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말을 참고 있다가 내뱉는다는 뜻도 있고 속에 있는 말을 내뱉는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마음을 말하는 거, 또 말하면 안 되는데 할 수 없이 말해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요하다라는 수화입니다. 고요하다는 이렇게 하죠. 손바닥이 위로 갑니다. 근데 비슷한 표현이 손바닥이 아래로 가는 동작이에요. 자, 아래로 가면 뭐냐면 어떤 거를 깔아앉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다가 막 엄청나게 파도가 치다가 고요해진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막 누군가 화가 나서 승질이 막 난 상태를 참으라고 깔아앉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조용하다는 거예요. 고요하다, 조용하다. 그런데 이렇게도 씁니다. 집에서 혼자 이런 표현도 씁니다.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가만히 뭐 한다 하면서도 이 수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용하다만 쓰는 게 아니라 가만히 뭐 해? 이런 식의 표현에도 요 수화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고민, 고발, 고요하다 세 단어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석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민 수어 배우기 프로젝트 통역 필수단어 210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장, 공자, 관계 수어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장입니다. 고장이라는 수화가 이제 수화책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동작은 나뭇가지 같은 것들을 잡고 부러뜨리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러지다라고 되는 게 이제 기본 단어고, 다 이제 어떤 게 고장났다 하면서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고장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러지다의 이 동작. 두 번째는 이 동작을 합니다. 자, 이거 역시 부러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두 동작을 이제 비교하면은 이 동작은 마치 나뭇가지 여러 개를 잡고 부러뜨리는 이런 동작이고, 요 동작은 마치 나뭇가지 하나를 잡고 부러뜨리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같은 고장이지만 좀 더 큰 고장은 이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고장은 이 고장을 씁니다. 단 이제 이 고장을 썼을 때는 일반적으로 저 제품이나 물건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회복이 안 된다라는 의미를 많이 가질 때 이런 동작을 사용하고, 이 동작을 사용할 때는 저걸 이제 갖다 버려야 되고 새 걸 사야 된다라는 개념일 때가 좀 많고, 이 동작에 고장을 했을 경우는 일부가 고장났기 때문에 이건 수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것도 고장, 또 이것도 고장입니다. 단 이건 기본 동작인지 부러지다라는 동작입니다. 참고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수화에서는 이제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대만이라는 수화를 이 동작을 썼습니다. 대만이라는 나라명을 한국 수화로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거는 음식물을 사주면 이게 고구마라는 수화입니다. 고구마를 먹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동작이 이제 길쭉하니까 반 나눠서 잘라서 먹더라 해서 자르는 이 분지러뜨리는 이 동작이 고구마를 썼고, 대만의 그 나라의 지도 모양이 고구마처럼 생겼다 해서 이걸 한동안 대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음식으로 따지면은 고구마를 같이 씁니다. 다 이제 대만이라는 단어 그 장소가 대만, 일본, 한국이 이 동작을 동일하게 부러지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이게 우리나라를 자꾸 대만이 부러진 나라 하는 게 싫으니까 우리의 전통 수화를 해달라 라고 요청해서 지금은 이 수화를 대만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단 그건 참고적으로 하시고, 이게 먹는 걸로는 고구마라는 뜻이 되고, 보통 이제 부러지다 또 고장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고장났을 때는 새 거를 산다, 이거 할 때는 수리한다 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이제 고장인데 아주 작은 미세한 고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동작을 씁니다. 자, 손에서 새끼손가락은 작다라는 의미, 작은 것,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작다, 마지막, 약하다. 그래서 이거를 옆으로 제끼듯 하면은 이게 기존 가는 방향과 벗어났다. 다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량이라고 할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쭉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품들이 나왔을 때 아주 작은 게 뭔가 정상적이지 않게 어긋났어, 이런 부분을 사용할 때 불량도 씁니다. 그래서 공장 제품에 불량 난 것도 쓰고, 고장은 고장인데 아주 미세한 고장일 때도 씁니다.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좀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뭐 TV의 화면 같은 게 약간 이상하다든지, 그리고 컴퓨터가 이제 정상적으로 안 되든지, 그러면은 약간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뭔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이런 표현할 때는 이 동작도 씁니다. 자, 이거는 머리에 사용했으니까 원래는 머리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표현인데,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가리키면서 제가 했다면 정상적으로 기동을 안 한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참고적으로 이 네 가지를 이제 고장의 개념으로 많이 쓰는데, 자, 이 동작하면서 보통 이제 대박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대박이라기보다도 요 앞에 반드시 사람들이 많이 가서 그 다음에 이걸 쓴다든지, 보통 돈이나 번이나 뭐 이런 거 어떤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 펜스가 부러질 정도라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뭐 장사가 잘 돼, 어떤 행사가 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갔어. 그러면 행사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단 요것만 단독적으로 쓰기는 좀 약하고, 앞에 사람이 많이 몰려 있거나 이런 것들 같이 써서 굉장히 많은 수가 있다 라는 의미지, 이것 자체가 어떤 큰 돈을 번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공짜라는 수어를 보겠습니다. 공짜는 이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돈, 그 다음에 옆으로 흔드는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돈과 없다. 다시 말하면 돈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료라는 거 사용하고 수어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머리 앞부분을 툭 치는 동작이에요. 자, 이 동작은 툭 치는 동작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머리에다 치니까 머리에 뭐가 없다? 머리카락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이걸 원래 대머리라는 동작으로 씁니다. 대머리라는 수어로. 그래서 대머리 쓰는데, 이게 예전부터 이제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대머리가 공짜를 좋아하더라.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공짜로도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대머리 관련해서 쓰는 게, 예를 들어 어떤 시위 현장에서 삭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치고 그 다음에 바리깡으로 머리를 깎는 동작하면 이게 삭발한다는 것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짜 하면은 이 동작과 이 동작을 쓰는데, 이제 두 개의 사용이 조금 다릅니다. 자, 요런 개념은 특정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층이나 그런 이 대상이 이렇게 일반적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설날 고궁 들어가는데 한복 입었으면 무료다 라고 할 때는 이 동작 씁니다. 또 어떤 고궁이나 이런 거 갈 때 장애인이야? 그럼 무료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표현은 뭐냐면, 원래는 안 되는데 너만 특별히 면제해 줄게, 공짜로 해 줄게 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 하면서 너만 특별히 공짜로.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제 그 계층을 많이 할 때 사용하고, 요거는 특별히 그 사람만 지칭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라는 수화입니다. 관계수화는 사실은 이 관계라는 수화로 만들어진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계 기본은 양손의 고리를 만들어서 엮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고리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만약 쇠하고 연결하는 동작하면 쇠사슬 또는 쇠로 된 고리들 뜻하고, 그리고 연결된 거를 여러 가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걸 연상시키냐면 올림픽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올림픽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처음 시작된 나라, 그리스 할 때 올림픽, 나라 하면 그리스라고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래서 양쪽 손을 고리지어 연결하는 이 동작을 관계라고 합니다. 단 관계라고 딱 정하기보다도 관계가 있다 없다 그 개념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관계에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서로 이제 연결하듯 요 부분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연락이 된다, 연결이 된다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연락해봐, 연락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많이 쓰는 게 누군가에 속하다, 누구 편이다라는 부분을 많이 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 편이야, 누구와 친해, 누구와 단짝이야, 이런 식으로 쓸 때 사용합니다. 또한 이제 어떤 회사에 만약 이 사람은 삼성 직원이야, 그러면 삼성. 이 사람 LG 직원이야, LG. 이 사람은 서울 쪽에 있는 사람은 서울. 그래서 그 사람의 소속을 나타낼 때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누구 편, 어디에 속하다, 소속, 이것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거 할 때도 화장실이 있는데 이제 W하고 C하고 합쳐서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남성용 화장실하면 남자, 여성용 화장실하면 여성. 그래서 이 고리를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뭐하고 연관된, 관련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고리 짓는 동작과 고리를 푸는 동작입니다. 자, 누가 연결이 된 거를 이렇게 고리를 짓는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연결을 끊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잡았다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놓는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 친구가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이 사람이 미국 갔어요. 지금은 하면 지금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닿자마자 바로 끊는 이런 동작이 있습니다. 자, 연결 자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난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와 연관되지 않았다 하면서 쓰는 방법은 닿자마자 이렇게 푸는 동작을 하고, 연결이 됐다가 놔지면 이젠 연결이 끊겼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연결된 상태를 돌리는 동작이 있어요. 보통 이제 연합, 연맹 이런 개념을 씁니다. 예전에는 연맹이라고 하면서는 귀를 잡고 돌리는 동작을 썼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귀까지는 그렇게 안 잡고 고리 상태에서 돌리면 연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 유럽 연합 이런 걸 쓸 수 있겠죠. 아시아의 아세안이 아세안 나라의 10개국의 연합입니다. 그럼 아세아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연합 개념 씁니다. 단 여기서 동작이 하나를 더 생각해 볼 단어가 이렇게 고리 잡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양쪽에 두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맞대어 잡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이렇게 된 상태와 이렇게 된 상태, 어느 게 더 강하게 보이냐면 이게 좀 더 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이제 동맹, 미국 동맹. 근데 이제 동맹 결사체가 이제 그 여러 나라들이 있다면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요런 단어 같은 경우는 이 단어보다는 좀 더 뭔가 친밀감이나 결성력이 좀 강할 때 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속했다, 그 사람 편이다 이런 것도 쓰지만, 이수화를 쓰면 그 사람은 하면 이 관계보다는 좀 더 어떤 친밀한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써서 돌리는 동작을 동맹도 쓰고, 또 한편은 노조나 그 다음에 정교조 이렇게 해서 노조라고 할 때 일 같이 붙여서 이건 노조라는 걸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이게 연결되는 게 어울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연결된 상태에서 상대방을 보면서 위에서 아래로 하면 머리 있는 부분부터 발끝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로 어울린다, 옷이나 복장이 어울린다라고 하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컴퓨터 관련돼 하면서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그 중간에는 관심인데, 관심은 마음 하면 내 마음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관심이라는 수화도 사용합니다. 근데 컴퓨터 용어는 이제 가입을 하고 탈퇴하고 이런 부분 할 때 인터넷에 컴퓨터 해가지고 이름 넣고 비밀번호 넣고 하면 가입하는 것도 되고 로그인이나 로그아웃 할 때도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고장, 공짜, 관계에 대한 단어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석준이었습니다.